뇌경색이 시작되면 단 3분 안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은 멀쩡한데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가득한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뇌경색, 이렇게 무서운 병이지만 사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요. 지금 여러분 집 주방에 있는 기름 한 병만 바꾸시면 됩니다. 마트에서 9,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 기름 한 병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고작 기름 한 병으로요? 네, 맞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수천 명의 뇌경색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분들의 혈관을 분석해 보면은 거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기름을 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집 주방에 있는 그 기름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서서히 막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름이 위험한지, 어떤 기름으로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왜 9,000원으로 가능한지 오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뇌경색, 의학 용어로는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산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병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딱 3분, 뇌로 가는 혈류가 3분만 끊겨도 뇌세포는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됩니다. 화장실 한 번 다녀오는 시간,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그 짧은 순간에 우리의 뇌는 영구적으로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수술실에서 만난 65세 환자분, 아침에 팔다리 힘이 빠졌지만 좀 쉬면 괜찮겠지 하셨답니다. 2시간 후 응급실에 오셨을 때 이미 뇌의 절반이 죽어 있었습니다. 뇌경색은 암과는 다릅니다. 암은 서서히 진행되잖아요. 투병할 시간도 있고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경색은 정말 한순간에 모든 걸 앗아갑니다. 말하는 능력, 기억하는 능력, 몸을 움직이는 능력, 심지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까지 나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뵈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존엄성의 상실입니다. 평생 자립적으로 사셨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십니다. 식사도 누군가 떠먹여 드려야 합니다. 옷도 혼자 입지 못하십니다. 평생 자식들 키우시고 가족 먹여 살리시고 당당하게 사셨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절망감, 그 상실감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뇌경색은 우리가 반드시 예방해야 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사실 제게도 그 경고가 찾아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이었습니다. 밤샘 수술이 일상이었고 제대로 된 식사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새벽에 먹는 라면, 편의점 도시락, 배달 음식, 그리고 집에서 쓰던 기름도 마트에서 가장 싼 식용유였습니다. 의사니까 괜찮겠지?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앞이 뿌옇게 보이더니 머리가 터질 듯 아팠습니다. 급하게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TIA라고 부르는 뇌경색의 경고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가 끈적했습니다. 혈압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염증 수치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환자들에게 경고하던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교수님, 이 상태로 가시면은 몇 년 안에 큰일 납니다. 동료 의사가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식습관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가 매일 사용하던 그 기름이었다는 것을요. 정제, 식용유, 값싸고 흔한 모든 집 주방에 있는 그 기름이 제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튀김 요리할 때, 볶음 요리할 때, 심지어 샐러드 드레싱에도 그 기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설마 나에게는 괜찮겠지?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의사였습니다. 매일 환자를 보는 의사였습니다. 그런 제가 제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는 아직 괜찮아. 증상이 없으니까 건강해. 하지만 뇌경색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요즘 들어 뇌경색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걸까요? 과거에는 혈압이 너무 높아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핵심 원인은 바로 기름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기름, 들기름을 주로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마트에 가보십시오.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정제 식용유입니다. 카놀라유, 콩기름, 옥수수기름,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값도 싸고 양도 많으니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걸 씁니다. 문제는 이 기름들이 오메가6라는 지방산을 엄청나게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제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피가 끈적해지고 혈전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혈전이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튀김,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제된 식용유로 만들어집니다. 치킨 한 마리, 감자튀김 한 봉지, 라면 하나, 과자 한 봉지, 전부 다 그 기름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루에도 수십 그램의 오메가6를 먹고 있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난 양입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만성염증입니다. 우리 몸 전체가, 특히 혈관이 끊임없이 염증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혈관은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도 별로 안 먹었어요. 튀김도 자주 안 먹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면은 매일 그 식용유로 볶은 요리를 드셨고 가공식품을 드셨고 외식을 자주 하셨습니다. 결국 똑같은 겁니다. 정제 식용유를 통해 엄청난 양의 오메가6를 섭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혈관을 서서히 막아온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기름으로 바꿔야 할까요? 제가 30대 후반 그 경고를 받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집에 있던 정제 식용유를 전부 버렸습니다. 그리고 2가지 기름으로 바꿨습니다. 올리브유 그리고 들기름, 이 2가지만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고작 기름 바꾸는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3개월 후 혈액 검사를 다시 받았을 때 놀랐습니다. 끈적했던 피가 맑아졌습니다. 염증 수치가 내려갔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기름 하나 바꾸는 게 정말 혈관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요. 먼저 올리브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올레산이 혈관벽의 염증을 직접 감소시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혈전 생성을 억제한다는 겁니다.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인 혈전을 올리브유가 막아주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 7,500명을 6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올리브유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41% 감소했습니다. 41%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단지 기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 올리브유나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여야 합니다. EVO라고 적혀 있는 제품이요. 일반 올리브유나 퓨어 올리브유는 정제 과정을 거쳐서 좋은 성분이 많이 파괴됩니다. 엑스트라 버진만이 올리브를 그대로 짜낸 것이기 때문에 올레산과 항산화 성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트에 가보시면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걸 사야 할지 헷갈리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병 색깔을 보세요. 진한 녹색이나 갈색 병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투명한 병은 피하세요. 빛에 노출되면은 올리브유가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은 어두운 병을 씁니다. 둘째,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산이 대표적입니다. 단일 원산지 표기가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셋째, 수확 시기를 보세요. 병에 harvest date 또는 수확 연도가 적혀 있으면 신선한 제품입니다. 넷째, 가격을 보세요. 너무 싼 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250ml 기준으로 최소 10,000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5,000원, 6,000원짜리는 아무리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 있어도 믿기 어렵습니다. 진짜 올리브유는 만드는 과정이 까다롭고 원가가 높기 때문에 절대 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만 체크하시면 가짜를 피하고 진짜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매일 아침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복에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을 넣어 먹습니다. 처음엔 좀 이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두부에 간장 대신 올리브유와 소금만 살짝 뿌려 드셔보세요. 샐러드에도 드레싱 대신 올리브유와 레몬즙만 뿌리면 됩니다. 하루 한 스푼,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단, 절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가열하면 안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은 좋은 성분들이 다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성됩니다. 꼭 볶아야 한다면 아주 약한 불에서 짧게만 사용하세요. 보관도 중요합니다.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빛과 열에 노출되면 산패됩니다. 그리고 개봉 후에는 3개월 안에 다 드셔야 합니다. 대용량으로 사서 오래 두는 것보다 작은 용량으로 자주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의 기름, 얘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정말 특별합니다. 오메가3가 60%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가 뇌세포를 직접 보호합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혈전을 억제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들기름을 권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오메가3는 생선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생선에도 오메가3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생선을 드시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생님, 그럼 오메가3 영양제 먹으면 되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영양제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들기름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흡수율이 다릅니다. 자연식품의 오메가3는 우리 몸이 훨씬 쉽게 흡수합니다. 영양제는 농축된 형태라서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들기름에는 오메가3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타민 E, 리그난 같은 항산화 물질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함께 작용해서 오메가3의 효과를 더 높여줍니다. 셋째, 경제적입니다. 좋은 오메가3 영양제는 한 달에 3만 원 이상 합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한 병에 10,000원 정도면은 한 달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넷째, 신선합니다. 영양제는 제조 과정과 유통 기간이 길어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직접 짜낸 기름이라 제대로 보관하면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양제가 더 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영양제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자연식품인 들기름을 드시는 걸 권합니다. 들기름은 매일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나물 무칠 때 한 스푼, 비빔밥에 한 스푼, 국에 마지막에 한 스푼, 이렇게만 해도 하루 필요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시면서 나타나는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들기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0대 후반인데도 정정하시고 기억력이 또렷하신 분이 계십니다. 평생 들기름을 드셨대요. 매일 아침 나물에, 점심 비빔밥에, 저녁국에 항상 들기름을 넣어 드셨답니다. 선생님, 저는 약도 안 먹는데 이렇게 건강한 건 다 들기름 덕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들기름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절대 가열하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가열하는 순간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합니다. 반드시 생으로만 드셔야 합니다. 둘째, 냉장 보관 필수입니다. 들기름은 산곤에 두면 금방 산패됩니다. 사자마자 바로 냉장고에 넣으시고 쓰고 나서도 바로 냉장고에 넣으세요. 셋째, 산패 확인을 자주 하셔야 합니다. 들기름 냄새를 맡아보세요. 고소한 냄새가 아니라 쿰쿰하거나 비린 냄새가 나면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드시면 안 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독입니다. 넷째, 소량으로 자주 사세요. 대용량 사서 오래 두는 것보다 작은 병으로 한 달 안에 다 먹을 양만 사는 게 좋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아침에 나물 무칠 때 들기름 한 스푼, 점심에 비빔밥이나 국수에 들기름 한 스푼, 이렇게 하루 2스푼 정도 먹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혈관은 충분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 하루 한 스푼 가열 최소화, 들기름은 반드시 생 냉장 보관 하루 한 2스푼, 이 두 가지 기름만 쓰세요. 마트에 가셔서 정제 식용유는 절대 사지 마세요. 카놀라유, 콩기름, 옥수수기름, 해바라기 씨유, 포도씨유 전부 버리시거나 쓰지 마세요. 9,000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작은 병 하나, 들기름 작은 병 하나 합쳐서 20,000원도 안 됩니다. 그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켜줄 겁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면 치료비만 수천만 원이 듭니다. 평생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가족들의 삶도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지금 기름 하나만 바꾸면 그 모든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기름을 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쁜 기름을 끊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기름은 여러분 집에서 반드시 없애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마가린, 쇼트닝, 가공유지입니다. 빵집에서 파는 크림빵, 마트에서 사는 과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쿠키, 이 모든 것에 들어가 있는 게 마가린과 쇼트닝입니다. 이 기름들은 트랜스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춥니다. 혈관 염증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트랜스 지방을 완전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집에 마가린 있으시면 지금 당장 버리세요. 빵 바를 때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나 버터를 쓰세요. 과자나 빵을 사실 때도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쇼트닝, 가공유지, 식물 성유지라고 적혀 있으면은 절대 사지 마세요. 두 번째, 정제 식용유입니다. 마트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기름들입니다. 이 기름들은 고온에서 화학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영양소는 다 파괴되고 오메가6만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오메가6는 적당량은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혈전을 만듭니다. 원래 우리 몸에 필요한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은 1대1에서 1대4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인들은 어떨까요? 1대 20에서 1대 30까지 치우쳐 있습니다.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재사용 튀김기름입니다. 집에서 튀김하시고 그 기름 아깝다고 다시 쓰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안 됩니다. 기름은 한번 고온에 노출되면은 독성 산화물이 생성됩니다. 그걸 다시 가열하면은 그 독성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특히 외식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치킨집, 튀김집에서 검게 변한 기름으로 튀긴 음식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 기름은 이미 몇 번씩 재사용된 기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킨 한 마리 값 아끼려다가 나중에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린 쇼트닝 버리세요. 정제 식용유 버리세요. 재사용 튀김기름 절대 쓰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끊어도 여러분의 혈관은 훨씬 건강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그럼 외식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완전히 끊을 순 없죠. 하지만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집 음식 시키실 때 짜장면보다는 짬뽕, 탕수육보다는 칠리 새우처럼 기름 사용이 적은 메뉴를 고르세요. 찌개나 국을 드실 때 국물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식당에서 쓰는 기름도 대부분 정제 식용유고 국물에 그 기름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한 다음 날은 물을 평소보다 많이 드시고 채소를 많이 드세요.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완벽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만 신경 쓰셔도 훨씬 달라질 겁니다. 그럼 이제 뇌경색을 막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이 8가지 습관을 더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첫째, 기상 직후 물 2컵.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피가 끈적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컵을 천천히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둘째, 하루 30분 걷기.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동네 한 바퀴만 도세요.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셋째, 7시간 이상 숙면.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넷째, 싱겁게 먹기. 소금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립니다. 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찌개도 국물은 적게 드세요. 간장, 된장도 양을 줄이세요. 다섯째, 손 사용. 글쓰기, 뜨개질, 그림 그리기, 손을 쓰는 활동은 뇌를 자극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세요. 여섯째, 가족 지인과 대화. 사회적 고립은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하루 한 번 가족이나 친구와 전화로라도 이야기 나누세요. 일곱째, 새로운 것 배우기. 악기, 외국어, 컴퓨터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것만큼 뇌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덟째, 478 호흡법.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입으로 8초 내쉬세요. 하루 3번 5분씩만 하셔도 혈압이 안정됩니다. 이 8가지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전부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자신이 고위험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5가지 체크해 보세요. 하나, 나이 50대 이상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뇌경색 위험은 높아집니다. 둘, 가족력.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 뇌졸중을 앓으신 분이 계신가요?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이 3가지는 뇌경색의 3대 위험인자입니다. 넷, 생활습관. 흡연하시나요? 음주를 자주 하시나요? 이 2가지는 혈관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5, 스트레스와 운동. 스트레스가 심하고 운동은 거의 안 하시나요? 이것도 큰 위험 요인입니다. 이 5가지 중 3개 이상 해당되시면 지금 당장 실천하셔야 합니다. 기름 바꾸시고 생활습관 개선하시고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크하세요. 5개 모두 해당되신다면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뇌 MRI, 경동맥 초음파 등 혈관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0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응급상황 대처법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뇌경색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립니다. 네. 패스트. 이 네 글자만 기억하세요. F, face, 얼굴.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웃을 때 한쪽만 안 올라가면 의심하세요. A, arm, 팔. 양팔을 앞으로 들어 올렸을 때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힘이 없으면 의심하세요. S, speech, 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간단한 문장도 못하면 의심하세요. T, time, 시간. 위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골든타임은 4시간 30분입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혈전 용해제를 쓸 수 있습니다. 1분이라도 빠를수록 뇌세포를 더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에게 이 패스트를 알려드리세요. 함께 사는 가족의 생명을 여러분이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2세 박모 씨, 이분이 제 외래로 오셨을 때 얼굴이 창백하셨습니다. 교수님, 요즘 자꾸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고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전형적인 뇌경색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경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언제 뇌경색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기름을 바꾸셔야 합니다. 정제 식용유를 버리고 올리브유와 들기름으로 바꾸시라고, 매일 물 마시고 걷고 싱겁게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목소리도 힘차셨습니다. 선생님, 손발 저린 거 다 나았어요. 어지러운 것도 없어요. 검사를 해보니 경동맥 협착이 50%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됐습니다. 뭐 특별한 거 하셨어요? 제가 물었더니 교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어요. 기름 다 버리고 올리브유, 들기름만 썼어요. 매일 아침 물 마시고 걷고, 그게 다예요. 그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약도 줄였습니다. 단지 기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72세에도 회복했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20년간 응급실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뇌경색 예방은 거창한 의술이 아닙니다. 거대한 병원도 비싼 약도 특별한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주방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넣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과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여러분이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또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